여러분, 유니콘, 신화, 로켓 성장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K-뷰티 시장에서 이걸 진짜로 현실로 만들어버린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비나우예요. 오늘 이 회사가 어떻게 이런 신화를 썼는지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화면에 딱 보이는 이 숫자, 2,664억 원. 이게 뭐냐면요. 비나우의 올해 2024년 딱 한 해 예상 매출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신생기업이 이런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와, 이 성장세가 얼마나 엄청난지 그냥 한눈에 보이죠. 2019년에 7억 원으로 시작해서 2023년에는 1,145억 원. 세상에 4년 만에 160배가 넘게 성장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올해는 또 2배 이상 뛴다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이 말도 안 되는 로켓의 엔진을 한번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성공의 핵심 공식이었던 두 브랜드 전략을 아주 샅샅이 분석해 볼 거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의 야망이 어떻게 세계로 뻗어나갔는지, 또 그 눈부신 성공 뒤에는 어떤 그림자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니콘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지 저랑 같이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성장 엔진부터 한번 까보겠습니다. 뭐 매출이 높은 것도 좋지만 진짜 회사의 힘은 수익성, 그러니까 얼마나 알차게 버느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표 한번 보세요. 매출액 성장도 진짜 입이 떡 벌어지지만 진짜 이야기는 바로 이 영업이익에 숨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매출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 영업이익률이 무려 28%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장사 잘했다 수준이 아니에요. 업계에서는 거의 경이롭다고 말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 와 닿으실 텐데요. 보통 화장품 회사들이 한 10% 정도 남기면 잘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비나우는 28.2%. 이건 뭐 차원이 다른 거죠. 단순히 덩치만 큰 게 아니라 정말 효율적으로 아주 똑똑하게 돈을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성장을 빚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44.8%로 엄청 낮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디서 돈 빌려오거나 투자를 막 받아서 억지로 키운 게 아니라 순수하게 자기가 벌어들인 현금으로 이 성장 엔진을 돌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자생력, 이게 비나우가 이렇게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비나우 성공의 진짜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이 완전히 다른 두 시장을 기가 막히게 공략한 이중 브랜드 전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한 스킨케어 시장이랑 완전 감성적이고 트렌디한 경험이 중요한 메이크업 시장, 이 두 곳에서 동시에 1등을 한다. 과연 어떻게 해야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비나우는 바로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냈습니다. 비나우가 내놓은 답은 바로 완벽한 분리였습니다. 왼쪽의 넘버지인은 마치 의사처럼 데이터랑 숫자를 가지고 당신의 피부 고민 우리가 해결해드립니다 라는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했고요. 반면에 오른쪽 퓨는 아티스트처럼 이 컬러로 당신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하면서 경험을 팔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페르소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넘버진, 다들 아시는 3번 세럼 같은 거요. 이렇게 직관적인 숫자로 복잡하고 혼란스럽기만 했던 스킨케어 시장을 그냥 평정해버렸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더 이상 무슨 애시드, 무슨 추출물 같은 어려운 성분명을 외울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냥 내 피부 고민에 맞는 숫자만 딱 고르면 되니까요. 이게 바로 대박의 열쇠였습니다. 반면에 퓨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펼쳤습니다. 2024년에 대대적인 리브랜딩을 하면서 그야말로 시대 정신을 제대로 저격했죠. 특히 이 푸딩 탓은요, 그냥 립 제품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 하나의 밈이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브랜드 검색량이 믿기시나요? 무려 16,000% 폭증했습니다. 16,000%요. 자, 그럼 이 성공 공식이 과연 한국에서만 통했을까요? 천만에요. 이제 비나우가 이 똑똑한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 무대로 나아가서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거듭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넛 차트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나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 51.4%가 이제 해외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한국에서 잘 나가는 회사에서 세계에서 통하는 회사로 넘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이정표죠. 그 성공의 중심에는 바로 일본 시장이 있습니다. 이들의 일본 공략법은 거의 교과서에 실릴 수준이에요. 보세요. CEO가 직접 1년 반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시장을 파고들었고 큐텐 같은 온라인 채널을 장악한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오프라인 매장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 결과 일본이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비나오의 가장 중요한 심장부가 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눈부신 성장 스토리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제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비나오가 앞으로 넘어야 할 아주 중대한 도전 과제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문구,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이건 전현직 직원들이 남긴 실제 후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인적 자본 리스크라고 추상적으로 말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라는 걸 확 와닿게 해주죠. 어쩌면 이게 바로 로켓 성장의 어두운 그늘일지도 모릅니다. 정리하자면 비나오 앞에는 크게 4개의 허들이 놓여 있습니다. 첫째, 지금의 히트 상품이 반짝 유행으로 끝나지 않게 할 수 있느냐. 둘째, 이 엄청난 성장 속도 속에서 직원들이 번아웃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느냐. 셋째, 전 세계로 생산량이 늘어나는 만큼 품질 관리에 한치의 오차도 없을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리브영이나 아마존 같은 특정 거대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서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이 허들들을 어떻게 넘느냐가 비나오의 장기적인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자, 이제 분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곧 있을 IPO, 즉 기업 공개를 앞두고 비나오의 진짜 가치를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IPO를 준비 중인데 시장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이 정도 성장세면 1조, 아니 2조 원도 가능해 라고 보는 반면 좀 더 보수적인 비상장 주식시장에서는 그래도 한 5천억 원 수준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엄청난 갭이 바로 IPO를 둘러싼 높은 기대감과 동시에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비나오가 앞으로 풀어야 할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정식은 바로 이겁니다. 스타트업 특유의 폭발적인 성장 DNA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조화, 이게 바로 비나오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과연 비나오는 K-뷰티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전설이 될까요? 아니면 너무 빨리 성장한 것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경계 사례로 남게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 그들이 보여줄 행보에 달려 있을 겁니다.